혹시 지금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결정짓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위해 참고 견디고 끊임없이 베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나 이제 겨우 편히 쉬어가도 된다고 생각되는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년이 참 불행하네. 왜 저렇게 고독하게 늙어갈까? 복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저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년을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말년을 어떤 분위기와 기운으로 채워갈지는 지금 이 순간의 말투와 마음이 결정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말년 복이 터지는 사람들이 공통된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그 말들이 사람과 복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필순 어르신은 올해로 80이 넘었습니다. 이 어르신을 알고 지내는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분 집에 다녀오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자꾸 생각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어르신의 말에는 언제나 이런 말이 꼭 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뭐. 그럼에도 참 고마운 일이야. 그 정도면 천운이지. 누군가 아픈 이야기를 하면 먼저 탄식을 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도 버틴 거 참 잘한 일이야 하며 그 사람의 기운을 살려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눈물이 멎게 하는 위로가 되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다시 한번 삶을 걸어보게 하는 작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말솜씨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옆에 있고 싶다고 해요. 필순 어르신은 그렇게 웃으며 말했죠. 말년의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돈에서 올까요? 자식의 효도에서 올까요? 운명에서 결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은 말을 통해 남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평이 먼저 나오진 않나요? 답답함과 아쉬움이 입에 익숙하진 않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말년을 복되게 만드는 의외의 말버릇,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버릇이 실제로 어떻게 노후를 바꾸었는지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자 어르신은 70을 넘기며 남편과 사별했고 그 후론 홀로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과 대전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만 간간히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혼자가 된 후 영자 어르신의 입에서는 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됐을까? 젊을 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주변에서는 처음엔 위로했지만 점점 그 말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상대의 말에서 기운을 얻거나 기운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아주 미묘하게 관계의 거리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신앙송 모임에 어르신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별 기대 없이 간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박희자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죠. 희자 어르신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혼자 살지만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거 난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 시를 읽을 줄 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영자 어르신은 처음엔 그 밝은 말들이 어쩐지 부담스럽고 거지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그 말들이 자꾸 귓가에 남으면서 하루는 이렇게 입 밖에
말을 꺼내게 되었죠. 그래도 아직 걸을 수 있으니 그게 어디냐? 그 말을 한 날 영자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얼마나 긴 시간 스스로를 비난하고 불행 속에 가뒀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영자 어르신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말버릇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날씨에도 이 비 덕분에 꽃이 더 예뻐지겠지. 몸이 쑤셔도 그래도 오늘은 밥이 맛있었으니 됐지. 그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또 이웃들에게 자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시 하나 둘 그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주 오던 복지관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예전엔 말 걸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어르신 댁에 가면 오히려 위로받고 나와요. 이게 바로 말버릇 하나가 사람과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입니다. 심리학에서 언어 습관은 감정의 구조를 결정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감정 상태를 되풀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러니 입 밖에 나오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이 드러나는 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지금 제일 익숙하신가요? 혹시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나도 모르게 복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약용 선생이 남긴 글귀 속 말의 힘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노년의 품격을 높이는 말버릇의 본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삶의 후반기에 남긴 글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말씨는 사람됨의 그림자니 고운 말은 마음을 곱게 하고 거친 말은 덕을 해친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말의 힘에 대한 통찰이 꽤 깊게 담겨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이며 말버릇이란 결국 그 사람의 품성과 태도가 묻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이 되면 사람이 더 꼬장꼬장해진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다 떠난다. 이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단순히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인격의 표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말년이 고운 사람은 말이 곱습니다. 말이 고운 사람은 대화가 가볍고 듣는 이가 편안합니다. 그 속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고 자신을 향한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 말끝마다 불평과 불만이 섞이고 누군가를 탓하고 과거의 상처를 꺼내드는 말투는 결국 자신의 고단함을 스스로 더 무겁게 만드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오랜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신의 말버릇을 바르게 지키는데 큰 공을 들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오늘은 글을 쓰게 되니 복된 날이다. 자식에게 편지를 보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와 같은 표현들을 일기처럼 남겼습니다. 그런 말을 남긴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서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건강도 돈도 아닌 내 말의 온기입니다. 그 말의 온기가 주변 사람을 감싸주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 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그 말이 누구에게서 왔든 그 순간 여러분은 위로를 받았고 살아갈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네줄 차례입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래도 웃어야죠. 덕분에 살아요. 이런 말이 입에 자연스레 붙는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년은 복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따뜻한 말버릇이
어떻게 자식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와 화해를 가져왔는지 감동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남규 어르신은 자녀와 오랜 세월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랫동안 지방과 해외를 오가며 일했고 그 덕에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죠.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린 마음에 섭섭함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남규 어르신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 먹여 살렸는데 이게 자식한테 받을 대우냐? 그런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기억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가 준 감정 때문이다. 이 문장을 본 순간 남규 어르신은 자신이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들이 자식에게 어떤 감정으로 남았을지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자녀에게 전화를 걸며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많이 비워서 외로웠지? 그걸 이제야 알겠더라. 미안하다. 자식은 처음엔 말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 후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이 말 진작 듣고 싶었어. 그 뒤로 조금씩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남규 어르신은 말합니다.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그게 10년 넘은 벽을 허물어 주더라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다 보면 사소한 오해나 생활 속 불편함으로 마음을 닫기 쉬운데요. 남규 어르신은 그럴 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요즘 고생 많으시죠? 오늘 날씨 좋네요. 기분은 어떠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건넸습니다. 그 덕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 어색하던 표정들이 웃음으로 바뀌었고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땐 말없이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 마음에 씨앗처럼 남아 좋은 말은 기억으로 나쁜 말은 상처로 남습니다. 노년의 가장 복된 순간은 사람과 화해하고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말버릇의 힘을 철학적 관점과 함께 노후의 지혜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후반부에서 비로소 말의 무게를 정확히 체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을 쉽게 내뱉었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도 했고 어떤 말은 그 순간엔 잊혀졌지만 상대에겐 평생 남는 상처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말 한마디는 경험과 시간이 깃든 결정체이기에 더 깊게, 더 조용히 사람에게 스며듭니다.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말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풍경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비판과 부정이 가득한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감사와 격려가 담긴 말은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지에서 고통의 시간을 말의 힘으로 견뎠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자신을 돌아보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지금 이 고통이 내 삶의 단단한 벽돌이 된다면 복이라 여기겠다 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말의 방향이 곧 마음의 방향이고, 마음의 방향이 곧 인생의 방향이라는 걸요. 경기도 이천에 사는 조희선 어르신은 70을 넘긴 나이에 자신만의 말습관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무심코 뱉은 말 중 부정적인 말이 있었는지, 감사한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매일 체크해보는 거죠. 희선 어르신은 말합니다. 말을 기록해보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듬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이 작은 실천이 노년의 품격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요즘 손자와 통화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 목소리 들으니 오늘 하루도 참 좋다. 손자는 이 말이 너무 좋아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을 몇 번이고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이었는지, 그 말이 나의 기운을 밝게 했는지 무겁게 했는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찰이 여러분 삶의 말년을 훨씬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복된 말버릇이 노년에 주는 진짜 선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은 결국 우리 삶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그 사람이 남긴 말투, 그 말의 온도,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마지막 표현이자 남기는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말버릇이 먼저 생각나는 것처럼 말이죠. 복된 말버릇이 주는 선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회복입니다. 말은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내 귀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지탱해 줍니다. 반대로 난 왜 이 모양이지,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되풀이하면 그 말이 나를 깎고 희망을 앗아가게 됩니다. 복된 말은 내 안의 힘을 되살리는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이 돌아옵니다. 말에 감사가 담기고 말에 미소가 묻어나면 오래 끊겼던 관계도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녀, 이웃, 친구, 한마디, 내 덕분이야. 그때 참 고마웠어.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녹이고 얼마나 많은 벽을 허무는지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의미 회복입니다. 복된 말버릇을 지닌 사람은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보며 오늘도 빛나네, 혼자 밥을 먹으며 이 맛 참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발견하고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복은 크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에서, 한순간의 표정에서, 매일의 언어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삶의 말년을 가장 품위 있게 지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크나큰 유산이 되죠. 사람은 말로써 귀하고 말로써 천하다. 이 짧은 문장은 노년의 말버릇이 어떤 가치와 무게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하루를 열고 계신가요? 어떤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그 말이 여러분 삶의 마지막을 고요하고 따뜻하게 물들여 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인사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노년의 말버릇이 어떤 복을 불러오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말은 곧 나의 마음이고 내 삶의 흔적이며 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인상입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는 일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오늘도 살아서 다행이다. 하루가 끝날 때 이만하면 참 고마운 하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혹시 오늘 하루 무심코 뱉은 말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바꾸면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며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결심이 하나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말 하나씩 마음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말년을 더 복되고 더 편안하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말버릇이나 나누고 싶은 말 한마디 들려주세요. 그 진심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복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인연을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삶에 품격과 따뜻함을 더해드릴 노년의 지혜와 마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